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으라차차 이영렬 집사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운동을 통한 삶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이 몸에 좋다라는 거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운동이 좋은지 또는 제대로 된 올바른 운동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야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지 또 삶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다라는 게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몸에 활력이 있게 되면은 그 에너지를 노는 데에도 쓸 수 있고 일하는 데에도 쓸 수 있고 공부하는 데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활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이라는 주제로 이 건강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책에, 그러니까 이야기에 레퍼런스가 있어요. 레퍼런스는 조세 필라테스라는 필라테스를 만든 그분이 쓴 책 두 권, Your Health라는 책이랑 Return to Life Through Controlology라는 책, 이 두 권의 책을 읽고 그거를 토대로 좀 말씀드리는 거라는 걸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세 필라테스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점차 문명사회로 지나가면서 몸을 사용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머리는 발달이 됐으나 몸은 점차 발달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퇴화돼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고 나서부터는 몸이 얼마나 안 좋게 변하는지를 지금 옆에 사람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점차 등이 굳게 되고 어깨가 말리게 되고 머리가 앞으로 나오게 되고 지금 어린 친구들 보면은 전부 다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몸이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뭐냐면 몸 또는 마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mind and body. 내가 내 몸과 내 마음을 같이 결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똑똑하신 분들은 너무나 많아요. 반면에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또 부족하고 또 반대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기만 하고 정신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또는 학습적으로 좀 부족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잘 밸런스를 맞춰야지 우리는 건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체와 정신이 완벽한 메커니즘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좋은 메커니즘을 만들려면은 우리 몸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어떤 상태냐면은 다 자동적인 상태예요. 아무 생각 없이 걷고요. 내가 뭐 먹고 싶을 때 그냥 먹기 위해서 몸이 움직이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내 주변의 환경에 맞춰서 내가 머리를 쓰지 않고 너무나 자동적으로 내 몸을 쓰게 돼요. 그러다가 뭐 물건을 든다던가 화분으로 옮긴다던가 아니면 오늘 뭐 내가 밥 매는 일을 좀 더 많이 했어. 내가 의식적으로 뭔가 내 몸을 더 끌어내서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갑자기 하게 되고 맨날 하던 패턴대로 하게 되면은 다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은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할 때 내 동작들이 만들어지고요. 내가 원하는 근육들을 써야 되고 내가 원하는 동작들을 순서대로 잘 수행할 줄 알아야지 우리 몸을 잘 쓰고 그리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내가 단순히 유튜브를 보고 동작을 잘 따라한다고 해서 오늘 운동 잘했네? 내가 TV에서 보는 거랑 내가 하는 거랑 똑같은데? 나 진짜 잘하는 거 아니야? 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따라할 수 있어도요. 그 동작 안에서 엉덩이 근육을 써야 되는데 엉덩이 근육을 잘 못 쓰고 약하니까 허리 근육을 대신 쓰게 돼요. 또는 허벅지 근육을 대신 쓰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동작을 하는데 선생님 나는 이 운동이 나랑 안 맞나 봐요. 허리가 아파요. 이 운동을 하고 나면.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죠? 전 이 운동 하고 나면 무릎이 아파요. 근데 사실은 그건 운동이 잘못된 거가 아니고요. 그 운동이랑 그분이랑 잘 안 맞는 것도 아닙니다. 뭐냐면 그 운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엉덩이 운동을 하겠다면 엉덩이를 써야 되는데 허리를 쓰니까 허리가 탈이 나는 거고
엉덩이를 써야 되는데 무릎을 쓰니까 무릎이 탈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체 활동을 하고 삶을 회복할 수 있으려면은 이제 제가 몇 가지 힌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호흡법이고요. 두 번째는 5가지 원리를 지키셔야지 우리는 몸을 회복하고 올바른 운동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호흡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우리가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뭐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한약도 먹고 뭐 좋은 것들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얼마나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요? 보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숨 안 쉬고는 얼마나 산다고요? 3분밖에 못 살아요. 그만큼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운동을 할 때는 앞서서 올바른 호흡법들을 가져야 돼요. 올바른 호흡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산소를 많이 마시는 거예요. 공기를 많이 마시고 공기를 끝까지 다 뱉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산소가 뭘 타고 지나가냐면 피를 타고 지나가거든요. 피 속에 철분이 있고 그 철분에 산소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이 피들 속에 산소를 많이 집어넣게 되면은 우리 몸 구석구석, 근육 구석구석에다가 산소들을 다 집어넣게 돼요. 이 산소들을 다 집어넣게 되면은 우리는 뭐가 생기냐면 활력이 생겨요. 이 활력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고루고루 산소가 이렇게 분산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좋은 에너지원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운동을 하실 수 있고 이 에너지를 비축해서 놀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5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원리를 꼭 지키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을 하건 뭐든 괜찮아요. 필라테스를 하건 헬스를 하건 뭐 다른 어떤 뭐 달리기를 하던 뭐든 좋습니다. 수영을 하시던 이런 할 때 우리가 이 5가지 원리를 좀 기억하면서 하면은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로는 중심화라는 게 있어요. 센터링이라는 건데 코어라고도 얘기하고요. 파워하우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몸에서 육각면체로 힘을 주는 이 몸의 중심화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윗부분에 횡격막이라는 근육이 있고요. 앞쪽으로는 복행근이라는 근육, 뒤에는 다혈근, 아래쪽으로는 골반 기저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을 다 활용하면서 우리가 움직임을 가져야지 사지의 움직임들이 뿌리가 딱 잡히니까 훨씬 더 동작하기가 수월해지고 올바른 움직임들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내가 힘을 잘 줘야 됩니다. 출산한 여성들 같은 경우에 출산을 경험하신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배가 다 늘어지고 골반 기저부가 다 늘어졌다가 이제 수축이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실금이라던가 골반 기저부에 관련된 그런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의 불편함이 있을 때 우리가 코어 근육들을 제대로 사용을 하게 되고 그 코어 근육, 특히나 이 아래쪽 골반 기저부의 근육들을 잘 쓰게 된다면은 뭐 요실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확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히 케겔 운동만 한다고 해서 골반 기저근을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건 괄약근만 쓰는 거고요. 조금 더 이 안쪽에 이 코어 근육 자체를 전체적으로 쓰는 그런 운동들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일상생활에서 은은하게 힘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힘을 줄 수 있어야지 우리가 좋은 올바른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헬스를 하나 하더라도 그리고 뭐 필라테스의 동작을 하나 하더라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막 하는 게 아니라 내 동작에 대해서 하나하나 집중을 해가면서 어느 근육을 사용하는지 의식적으로 다 느껴가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운동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어디에 힘들어가는 것 같으세요? 이러면은 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100개, 1000개를 하더라도 우리는 원하는 효과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자세를 제대로 잡아주고 어느 근육인지에 대한 타겟을 정확히 이해시킨 다음에 엉덩이 들기 운동을 했을 때 엉덩이에 힘이 조이는 게 느껴져요. 이런 식으로 힘들어가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때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훨씬 더 정확하고 통증 없이 정밀하게 운동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컨트롤, 조절입니다. 동작이 만들어질 때 순서들이 있어요. 우리가 몸을 구부릴 때,
눕힐 때, 쭈그려 앉을 때 이런 부분들을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하나 조절해 나가면서 운동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플로우, 흐름입니다. 우리가 뭐 탁구를 예로 듭시다. 뭐 여기 치는 거를 뭐 100개를 했어요. 근데 여기 근육 만들고 요 근육 만든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죠. 이 동작 자체에서의 내가 아름다운 흐름들, 뭔가 자연스러운 흐름들을 만들어야지 또 동작이 완성이 돼가는 겁니다. 헬스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데드리프트를 한다? 무조건 무거운 중량을 잡고 뭐 들고서 내가 50kg를 들었다, 100kg를 들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중량을 들 때 내가 바른 자세에서 아까 얘기한 집중과 조절을 해나가면서 고관절을 움직여야지 라는 조절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로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자세로 펴고 다시 구부리고 이런 것들이 매끄럽게 동작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 원리를 여러분이 지키셔야지 우리가 잘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리시전이에요. 정확성. 이 정확성까지를 가져야 돼요. 내가 한 동작을 하나 하더라도 내가 삐뚤어졌는지 틀어졌는지, 스쿼트를 합니다. 이렇게 쭈그려 앉는 것 같은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할 때 뒤에서 봤을 때 엉덩이가 한쪽으로 틀어지는 거예요. 남이 보면. 나는 그 엉덩이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그런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무릎을 쳐다보면 되겠죠. 내 무릎을 보면서 어디가 빠졌는지, 또는 거울을 볼 수 있겠죠. 거울을 보면서 내 어깨와 골반과 무릎이 어떻게 틀어졌는지를 눈으로 확인해가면서, 그러면서 조절을 해야죠. 그래야지 올바르게 수행이 되는 거지. 만약에 내가 엄청나게 틀어진, 엄청나게도 아니에요, 2-3cm 정도가 틀어진 상태에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올바르게 균등하게 근육을 쓰는 게 아니라 한쪽만 과하게 쓰면서 오히려 비대칭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호흡법과 5가지 원리를 기초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된다면 올바른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죠. 와, 이런 것들을 다 지키면서 어떻게 운동을 하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유튜브에 나오는 동작이 많은 것들을 하나씩 보면서 그걸 따라하는 거, 뭐 그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올바른이라는 걸 붙였잖아요. 올바른 운동법이라는 거는 그것들을 따라하되 내가 정확한 호흡, 그리고 내가 코어를 잘 힘주는 것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근육들을 의식적으로 조절해 나가면서 집중하고, 그리고 그 시퀀스에 맞게 좋은 플로우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매끄럽게 완성을 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틀어진 데가 있는지 정확하게, 정밀하게, 그렇게 한 동작 한 동작 운동 하나를 하신다면은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만약에 헬스를 하시는 지금 남성 성도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신다면은 지금 100kg짜리, 50kg짜리 중량으로 내가 무언가를 들었다고 합시다. 그거 절반으로 들어보세요. 25kg로 해보세요. 하지만 25kg로 했을 때도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원리들을 하면서 뭔가 운동을 수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50kg로 든 것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시고요. 훨씬 더 힘들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효과는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내가 몸 틀었으면서 막 억지로 하면서 100kg 들든 200kg 들든 그거는 나를 더 깎아먹는 행위인 거예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백선영 집사 같이 이제 도움을 주실 텐데, 우리가 올바른 호흡과 5가지 원리라고 그랬죠. 그 올바른 호흡을 한번 배워보시고 그 다음에 집에서 따라 하실 수 있는 필라테스 동작들 몇 가지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원리를 기초해 가지고 한번 꾸준하게 해보시면은 내 몸이 변화되는 거를 느낄 거니까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필라테스 호흡이랑 그리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도움을 주는 필라테스 동작을 몇 가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라테스 호흡을 해볼 건데요. 집에 이런 밴드가 없더라도 스타킹 같은 거 있잖아요. 찢어진 스타킹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으세요. 먼저 얘를 이렇게 가슴 쪽에다가 감아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코로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뱉을 거예요. 코로 마실 때 밴드를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흉곽을 크게 벌려주시고 입으로 내뱉을 때 흉곽을 아래로 끌어내려서 작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거의 차이가 거의 8cm? 우리가 지금 거의 3인치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몸통이 그만큼 얇아지는 거니까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건강상에도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 크게 마실 때 코로 들여 마시고 그쵸, 내쉬면서 후. 근데 집에 스타킹도 없고 밴드도 없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이렇게 양손을 가슴에 이렇게 안고 본인이 손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밴드가 있게 되면은 조금 더 인지하기가 쉬워져요. 호흡을 우리가 처음에 흉곽을 쓰지 않게 되면 계속 이렇게 쓰게 돼서 여기가 위가 되게 두꺼워지거나 그리고 이쪽에 흡기 보조근들이 너무 위로 많이 올라가게 돼서 목이 짧아 보이거나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모든 이런 혈관들이나 이런 데 막히게 해서 이쪽 주변부가 계속 뭉치고 어깨가 되게 좀 커 보이게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기도 하는데요. 내가 호흡을 계속 끌어내리고 안전하게 함으로 인해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리고 이쪽 바디도 좀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고 그래서 모든 동작들을 할 때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안 되더라도 한 번에 다 되진 않아요. 그래서 잡을 때 옆에 잡아주시고 마실 때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뱉는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고 마실 때 옆으로 갈비뼈를 벌렸다가 내쉴 때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호흡법을 통해서 저희가 동작을 간단하게 해볼 건데요. 먼저 고양이 자세와 소 자세입니다. 먼저 웜업인데요. 우리가 척추를 좀 더 부드럽게 가져가기 위해서 네발기기 자세를 해주시고요. 어깨 밑에 손, 엉덩이 밑에 무릎을 두시고요. 먼저 고양이 자세처럼 엉덩이를 동그랗게 해서 시선이 배꼽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꼬리뼈를 하늘로 올려서 소 자세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반복을 5번씩 해보도록 할게요.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끌어올리고요. 내쉬는 호흡에 후 해서 척추가 계속 부드럽게 움직여줄 수 있도록 다시 마시면서 으쌰 내쉬면서 후 다시 마시면서 꼬리뼈부터 올려서 시선이 배꼽까지 따라올 때까지 내쉬면서 꼬리뼈를 하늘로 보내면서 끝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손목이 불편하시면 앞에다가 이런 테이블을 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셔도 되니까 손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앞에다가 두고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볼을 좀 자극할 수 있는 동작을 해볼 건데요. 처음에 좀 불편하시면 이게 없더라도 베개 같은 거 위에다 두고 먼저 누워서 날개뼈 쪽에 깔아주시고 여기 허리가 너무 뜨지 않도록 살짝 배꼽을 눌러서 등이 납작하게 해주신 다음에 먼저 한쪽 다리만 가슴에 안고 반대 다리는 뻗어주고 다음에 교차로 후 다리가 뻗어가는 느낌으로 가게 해주고 그대로 후 호흡에 멀리 뻗을 수 있게 해주고 한쪽 다리는 당겨주면 됩니다. 처음부터 두 다리를 다 멀리 보냈다가 내리고 올리면 허리 쪽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한 다리를 잡아놓고 반대 다리를 먼저 뻗어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허리를 보호하면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너무 목이 아프시다 하시면 살짝 뒤를 잡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셔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바로 누운 자세로 넘어가서 양쪽 날개뼈까지 바닥에 다 두고 이제 배에 힘을 썼으면 엉덩이 힘을 써보도록 할게요. 손바닥을 잘 눌러서 발바닥을 꾹 눌러내서 엉덩이를
띄울 거예요. 누가 엉덩이를 꽂아봐서 엉덩이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거기서 숨 크게 마시고 내쉴 때 그냥 내리시면 되세요. 엉덩이를 동그랗게 마는 방법도 있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방법은 그냥 그대로 엉덩이를 들었다가 꼬리뼈를 들었다가 다시 한 번 더 그대로 꼬리뼈를 내리는 방법으로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대로 엉덩이를 띄우고 엉덩이를 띄웠을 때 어깨랑 골반이랑 무릎이 대각선으로 일자가 되면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가능하신 분들은 다리를 움직이거나 하셔도 되지만 그건 가능하신 분들만 이것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할 때 내가 엉덩이를 만져보고 아, 내 엉덩이가 일을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내리시고 다시 한 번 더 후 호흡에 엉덩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대로 내려주시고 계세요. 이때 엉덩이만 일하는 것 같겠지만 뒤에 있는 날개뼈도 바닥을 잘 누르고 있기 때문에 등이 굽으신 분들이나 그리고 어깨 주변이 뻐근하신 분들도 분명히 엉덩이 운동을 했는데 어깨가 시원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베개는 베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엉덩이만 드는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척추를 좀 가볍게 움직여 볼 건데요. 여기서 다리를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 허벅지를 내가 쓸면서 머리부터 동그랗게 내려간다는 생각. 내쉬면서 꼬리뼈부터 천장까지 하나하나 바닥으로 쌓고 다시 한 번 더 허벅지 쓸면서 앞으로 몸을 쭉 뻗어나가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천천히 올라와서 얘는 내 척추 기립근들을 안정화시켜주기 때문에 지금 배, 엉덩이, 척추 기립근 이렇게 내 몸통을 잡아주는 아이들을 계속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다리가 너무 뒤에가 당겨요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되는 높이에 블럭에 앉아서 이렇게 다리를 해주시면 조금 더 편안한 자세로 동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머리부터 내려갔다가 다시 꼬리뼈부터 올라온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척추 기립근을 안전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보존시킬 수 있습니다.